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김근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Nice Slam Neural Implicit Scalable Encoding for Slam이라는 11PR 2022년에 기재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제가 저번 달 랩 세미나 시간에 IMAP Implicit Mapping and Positioning in Real Time이라는 ICCB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너프 베이스 슬램으로 단점으로 이제 낮은 트래킹 퍼포먼스와 그리고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오버 스무딩한 그런 표면에 대해서 조금 단점으로 지적된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IMAP을 타겟 페이퍼로 선정을 해서 이 IMAP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그런 연구된 논문입니다. 이제 나이스 슬램에 앞서서 이제 나이스 슬램의 그런 실험에서 이제 비교군으로 선정된 그런 논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SDF 퓨전 같은 경우는 96년에 처음 제시된 방법인데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으로 최적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당 최적을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터폴레이트해서 새로운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으로 퓨전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배드 슬램입니다. 2019년에 제안된 방법으로 이제 흔히 슬램 방법으로 유명한 ORB 슬램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을 추출해서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데 반해서 배드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번들 어저스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다이렉트인 만큼의 이제 기존의 ORB 슬램 같이 이제 특징점을 추출을 해서 번들 어저스먼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픽셀 값을 이용해서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포즈와 3D 모델을 최적화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번들 어저스먼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덴스 서펠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해서 장면에 대한 형상을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DI 퓨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자가 새로 제안한 3D representation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PLI 복스라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복셀에다가 TSDF 밸류 값이나 occupancy 값들을 넣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파라미터화된 그런 로컬 지오메트리랑 언설튼티를 고려한 그런 씬 프라이어를 그 복셀 값에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Related Works 마지막으로 IMAP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너프의 MLP 구조를 처음으로 슬램에 접목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너프의 장점인 낮은 메모리 소모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던 논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MLP의 기존의 너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인 이런 네트워크의 학습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을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였으며 속도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퍼포먼스로 10Hz, 글로벌 맵 업데이팅으로 2Hz의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스 슬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너프나 IMAP을 참고를 해서 대부분의 방법은 동일한데 여기서 네트워크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유는 저자가 IMAP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간단한 그런 MLP 구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낮은 성능과 낮은 속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Hierarchical Scene Representation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Hierarchical Feature Grid라고 하여 펄스 레벨, 미드 레벨, 파인 레벨의 피처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이에 대응되는 이제 pre-trained 디코더로서 MLP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프리딕션을 위한 새로운 컬러 디코더를 놔두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너프나 그 IMAP과 같이 해당 이미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서 레이를 쏴서 그 레이에 대해서 포인트 샘플러를 해서 3차원 포지션을 얻어서 이렇게 디코더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d fine level geometric representation인데 여기서 앞에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hierarchical feature grid에서는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TSDF 값이나 occupancy 값을 넣었다면 이제 여기선 implicit latent embedding이라고 해서 이런 지오메트리에 대한 그런 특징 값들을 여기다가 피처 그리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저장된 피처 값들은 다 최적화가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드 레벨이나 파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특징 값들을 피처 값들을 받아서 디코더에다가 넣어주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occupancy 값과 파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 레벨의 occupancy 값의 차이인 데이터 값을 이제 반환을 하고 이를 선형 결합을 해서 파인 레벨 occupancy를 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미드 레벨의 그런 피처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사이즈가 한 32cm 정도, 파인 레벨 같은 경우는 16cm 정도의 그런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사이즈가 2m 정도 되며 작동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드 레벨과 파인 레벨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콜스 레벨을 사용한 이유는 이런 하이 레벨 지오메트리로 벽이나 그런 바닥 등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 등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하며, 이런 식으로 그리드 사이즈가 2m나 되는 그런 큰 범위에 대해서 형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인 정보들만 있어도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런 occupancy 값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occupancy 값들을 각각 구했으면, 컬러 값과 occupancy 값들을 구했으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weight 값을 생성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depth 렌더링과 intensity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와 함께 depth variance 값들도 7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슬램이다 보니까 트래킹이랑 매핑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매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여기서 피처 그리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씬 지오메트리 값, 피처 값과 그리고 어피어런스 값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드 레벨, 여기 파인 레벨 오큐펜시를 이용해서 미드 레벨 피처 그리드에 있는 특징 값들을 최적화를 하고, 이후에 다시 여기 파인 레벨의 피처 오큐펜시 값들을 이용한 그런 뎁스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파인 레벨과 미드 레벨에 있는 특징 값들을 다시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컬 번들 어저스먼트를 이용해서 여기 하이라키컬 피처 그리드의 모든 값들과 그리고 컬러 값, 그리고 카메라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인 값들을 이렇게 모두 다 이 로스식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트래킹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포즈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P라고 포토메트릭 로스, 앞에서 사용한 포토메트릭 로스를 사용하며 LG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드 지오메트릭 로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콜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오큐펜시 값에서 나온 이제 뎁스 값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콜스 피처 그리드가 그런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트래킹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신호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프레임 셀렉션입니다. 이제 키프레임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IMAP과 대부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현재 카메라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커런트 프레임과 관련된 그런 키프레임들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IMAP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최적화를 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은 영역에 현재 보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즈를 하고 보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포겟팅 같은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5가지
되겠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이 비교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2D 매트릭으로는 뎁스맵에 대한 L1 로스를 개선을 하였고, 3차원 평가 지표로는 accuracy, completion ratio, 카메라 트래킹으로서는 이전 IMAP에서도 설명드렸던 ATRMSE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앞에서 이제 지역적으로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IMAP에 비해서 나이스 슬램이 훨씬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트래킹 퍼포먼스와 매핑 퍼포먼스에서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리졸트인데요. 보시면 IMAP에 비해서 나이스 슬램이 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메모리 소모가 1MB에서 11MB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피처 그리드를 사용하면서 그 피처 그리드에다가 모든 특징 값들을 저장하면서 생기는 그런 공간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트래킹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하는데, IMAP에 비해서 나이스 슬램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기존에 제한된 방법인 배드 슬램이나 와일드 슬램 2와 같은 방법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트래킹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TSDF 퓨전이나 DI 퓨전, IMAP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나이스 슬램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IMAP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이 실패를 하였는데 반해서 또 DI 퓨전이나 TSDF 퓨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에 하얀 색깔로 홀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아예 나이스 슬램 같은 경우에는 더 견고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IMAP 같은 경우에는 원룸 크기 정도의 작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만 매핑이 가능한 반면에 나이스 슬램 같은 경우에는 방 크기 3개 정도의 분량의 큰 공간에 대해서도 매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나이스 슬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너프의 그런 장점이 낮은 메모리 소모나 그리고 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홀을 잘 채우는 능력 같은 거를 거에다가 이제 hierarchical grid based scene representation을 통해서 기존의 IMAP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dense visual slam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콜스 리프레젠테이션 2m 정도 되는 이제 하이라키컬 피처 그리드에 의존해서 이런 지오메트리 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좀 더 짜잘한 그런 디테일한 영상에 대해서는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프리트레인드 디코더를 사용해서 너프의 장점인 그런 추가 사전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조금 희석된 점, 그리고 루프 클로저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리컨스트럭션이 잘못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RB 슬램 같은 이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